네, 영민한 투자 엠맥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시장이 1월장 너무 힘들어요. 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시장이 어쨌든 지금 1월 효과를 좀 누리는 듯 했는데 1월 초에 우리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의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연휴 때 조금 잠잠해지기를 기대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게 워낙 또 빠른 속도로 확산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어제였죠. 어제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 중에서 뭐 일본이 혼자 개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니케이 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오늘 새벽에 유럽 시장 폭락했죠. 2% 중반대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3대 지수도 1.5%에서 1.8% 가까이 급락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공포에 이제 매도를 하는 그야말로 이제 패닉셀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넘게 지금 매도가 나왔고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7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빌미를 좀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확연하게 드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 과연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될지,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또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또 담아봐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전략을 한번 세워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많이 기대했지만 또 오늘 이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IT를 짚어볼게요.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 좀 낙폭이 크긴 해요. 그렇죠. 3%대 빠지니까 사실 일반 뭐 개별주들이 한 5에서 7% 정도 빠지는 걸 감안하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이 오늘 만만치 않거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딱 3% 정도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칩과 관련된 종목들도 줄줄이 4%에서 5% 가까이 이제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IT 종목이 빠지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폐렴하고 도대체 반도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공포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급락하는 이유는 네. 뭐 중국에서 사망자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100명이 넘어가고 뭐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폐렴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살아나려고 하던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도 상황이기 줄고요.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국민들한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에 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확산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또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 종목들이 조정받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우한이 어떤 지역이냐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중에 하나고요. 제조 2025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이런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좀 중점적인 역할을 하던 도시가 우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거의 유령 도시처럼 탈출을 못 해가지고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상황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종목들도 단기적인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상 오늘은 IT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뭐 이번 주 안에 3, 4일 정도는 일시적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고 조정이 좀 받겠지만 결국은 시장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이끌고 갈 섹터는 여전히 IT 종목이고 만약에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메르스 때라든지 아니면 사스 때라든지 증시가 영향을 받은 시기는 한 1개월 정도였거든요. 대략. 네. 그 기간 정도를 감안해 놓는다면 단기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일시적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1순위로 여러분들이 다시 매수해야 되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겨 놓으시고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는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업종을 반도체 업종으로 보셔야 되고 더불어서 뭐 디스플레이 쪽, OLED 쪽도 마찬가지고 또 2월 달에 이제 갤럭시 언팩
컴팩 행사를 앞두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역시도 조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 또 IT 업종과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T 안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있으니까요. 수익을 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실현을 하되 무조건적으로 파는 그런 전략은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주셨고, 두 번째는 가장 좀 커요. 중국 소비주죠. 그렇죠. 피해가 큰 섹터인데요. 그렇죠. 이게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중국 소비 수혜주들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도 네.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화장품 종목들이 대표적이죠.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도 실적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작년에도 실적이 되게 부진했었고 지금도 실적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뭐 때문에 그럼 중국 소비 수혜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느냐? 중국 춘절과 관련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지만 올해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 3월 정도에 이제 방한을 하고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과거 이제 2014년, 15년대 수준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이 완전히 좀 무너져 버렸고 청와대 이제 청원 게시판에 중국인들 입국을 금지하자라는 청원이 막 30만 명, 4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시진핑 주석이 3월 달에 방한을 한다라고 해도 과연 얼마나 또 환대를 좀 받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 수혜주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해놓고 앞으로 이제 흘러가는 추이 시진핑 주석이 진짜로 방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좀 마무리가 좀 되고 여행과 관련된 수요가 다시 좀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중국 소비 수혜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현실을 파악하고선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가장 핫한 폐렴 관련주예요. 백신도 그쵸. 있고 마스크도 있고 손세정제 많거든요. 오래 간다면 만약에 한 달 동안 이 폐렴이 지속된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네. 테마주들이 참 이제 어려운 게 사실 이게 정점을 언제쯤 찍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돼지열병 테마가 이제 불거졌을 때 그 당시 때도 한 2주 정도 이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돼지고기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방역 예방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순환매가 좀 들어오면서 한 2주 정도 신세를 분출을 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돼지열병이 확산이 되고 확진되는 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들은 오히려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과거에 우리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 사스 때도 여러분들 차트를 과거 2003년도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정점을 찍을 때 이 전염병이 정점을 찍을 때와 테마주들이 정점을 찍을 때를 보면 테마주들이 훨씬 빨리 정점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흐름일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시장이 이제 공포 심리가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대안으로 이런 테마주들이 좀 시세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섹터별로 좀 나눠보면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KM이라든지 뭐 50 같은 종목들이 벌써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고 후발 종목들도 이제 뒤늦게 막 주가가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뭐 한 4, 5% 정도밖에 안 움직이다가 워낙 이런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막 25% 가까이 급등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시라는 거고 손세정제 관련된 종목들 뭐 파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제약품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뭐 상한가 근접해서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백신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뭐 진양제약, 제일바이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진단 시약과 관련된 테마가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좀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바디텍 매드라는 기업이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소식 때문에 목요일 장중에 상한가 갖고 오늘 점상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랩지노믹스라든지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런 시세의 편승을 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후발주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저점 부근에서 오늘 첫 시세가 올라온 종목들은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한 2박 3일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되 다만 비중 조절 좀 잘 하시고 제발 이런 테마주들 여러분들 또 목숨 걸고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한탕을 하려고 하시면은 결국 또 끝이 안 좋거든요.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만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무리한 추격 매수도 좀 주의하시라는 점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네. 원하는 목표가 손절가를 딱 설정하고 가는 그렇죠. 게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외에 이 폐렴 테마주를 제외하고 봤을 네. 때 이 폐렴으로 인해 반사 수익을 보일 수 그렇죠. 있는 업종도 있나요? 그럼 이제 테마 말고 네. 좀 정상적인 어떤 영업 흐름을 통해서 이런 이제 폐렴이 확산되면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게임주들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과거에 우리가 네. 메르스 사태 때도 그때도 처음에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계속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될수록 야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쇼핑몰도 못 가고 영화관도 영화 못 못 가고 가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집에만 틀어박혀서 할 수 있는 건 TV 보는 거, 인터넷 하는 거, 그리고 게임하는 거 밖이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인터넷 관련된 업종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인터넷 모바일과 관련된 업종, 그리고 통신 관련된 업종도 좀 주목을 받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이 전염병이 계속 확산이 되면 앞서 제가 진단 시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로 편성한다는 것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백신을 개발한다는 뭐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과거에 폐렴과 관련된 신약을 개발했던 기업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 뭐 어차피 같이 빠지기는 하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낙폭이 오히려 IT라든지 다른 섹터들의 낙폭보다 좀 작은 이유는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오히려 폐렴이 이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제로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투자해 보시는 것도 이런 이제 급락장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원샷 원키를 이 종목으로 꼽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네. 앞서 이야기해드린 오히려 이 폐렴으로 인해서 반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안에 있는 종목 같거든요. 네, 이노메트리라는 종목 16,600원에 소개를 좀 해드릴 때 오늘은 네. 사실 뭐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기는 힘들고요. 뭐 거의 대부분 오늘 2,000개가 그렇죠.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종목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바로 이제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종목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인데 네. 일단은 경기 민감 섹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지만 많은 업종들 중에서 투자 사이클이 도래했고 네. 지금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쪽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반대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략할 종목들이 상당히 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 볼 섹터가 2차 전지 업종이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굳이 제가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을 골라온 이유는 이 종목이 어쨌든 소형주고 아주 작은 종목인가 동시에 네. 작년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더 자세히 기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요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은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음극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2차 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2차 전지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테크민이나 유니테스트 그리고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 급등을 한 이유가 작년 4분기 때부터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호전이 됐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후공정 이런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IT 기업들보다도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런 관점하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만 이 2차 전지를 테스트하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기업으로서 상당히 좀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이노메트리는 시가총액은 그리 크지 않은 소형주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 시장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이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97%니까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는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LG 화학과 같은 배터리 3사를 다 주요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는 또 중국에 여러분들 비아디라는 중국 전기차 회사를 알 거예요. 그 전기차 회사를 주요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의 거의 45% 정도를 중국의 이제 BID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는 이제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2차 전지 쪽 섹터,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가 좀 재평가 받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올해 이제 2차 전지 설비 쪽 투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역시 2차 전지를 테스트하는 검사 장비 쪽도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30%가 넘게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그리고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소형 이제 IT 제품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 있죠. 그런 이제 리튬이온 전지도 다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리튬이온 전지 쪽도 1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삼성의 이제 갤럭시 노트가 발화 문제 때문에 거의 다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다 검사 장비를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모멘텀도 충분히 수혜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니까 오늘 약세장을 이용해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뭐 5%에서 7%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한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니까 충분히 지금 자리는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지금 무너지고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금 추세가 완전하게 딱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훼손이 안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21선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6,600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하는 거니까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원샷 원킬은요. 지금 시장에서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 내에서 이노메트리를 꼽아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좀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네. 어쨌든 이 또 현명하게 또 우리 위기 극복을 잘 해야 되거든요. 위기회란 얘기가 또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네.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람 폐렴과 관련된 이 패닉셀 장세에 네.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이겨내 볼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왔다. 원샷 원킬 답답한 시장을 속 시원히 분석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